일본 정부가 전부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 도쿄 명문 여고생의 충격 발언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야마모토 아이코입니다. 올해 19살 도쿄 세타가야구에 있는 100년 정통이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에요. 평범한 일본 학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집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곤 했습니다. 역사 시간에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저는 항상 불편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별 관심 없어 하는데 저만 유독 신경이 쓰였거든요. 한국은 뒤통수 치는 나라야.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이었어요.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기만 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대사였습니다. 경제 협력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태도 바꾸고 역사 문제로 시비 걸고 믿을 수 없는 나라지. 아버지는 무역회사에서 일하시면서 한국 기업들과 거래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할아버지는 더 심했어요. 저를 보며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아이코야, 네 할머니도 한국 사람 아니었으면 너 훨씬 컸을 텐데. 제 키가 작은 것도 얼굴이 동글동글한 것도 모두 한국 피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일본 분이세요. 제가 반박하면 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겉보기만 그렇지 속은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너도 그런 거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기만 하셨어요. 화를 내지도 반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으시며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곤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엄마가 혼자 거실에서 한국 뉴스를 보시는 걸 말이에요. 가끔 한국 드라마도 보셨는데 그럴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시곤 했습니다. 엄마, 왜 한국 프로그램을 봐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엄마의 대답은 항상 그뿐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 유키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TV에서 한국 가수들이 나오는 음악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와, K-팝 좋아해? 나도 엄청 좋아해. 유키가 신나서 말했지만 저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어요. 별로 안 좋아해. 왜? 요즘 한국 문화 엄청 인기 있는데. 그냥 별로야. 유키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저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친구들은 별 거부감 없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데 저만 유독 불편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문부 활동을 하는데 한국 관련 기사만 나오면 저는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국가에 대한 기사는 괜찮은데 유독 한국만 그랬어요. 아이코, 왜 한국 기사는 안 맡으려고 해? 선배가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잘 모르는 분야라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제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운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와 할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감정에 동조하게 됐어요. 맞아요. 한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엄마를 바라볼 때면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엄마가 혼자 한국 프로그램을 보실 때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엄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가끔 봤어요. 뭔가 소중한 걸 꺼내보시는 것 같았는데 항상 혼자서만 하셨습니다. 엄마는 다락방에서 뭘 하시는 걸까?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왠지 들키면 안 되는 비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 때문이기도 했고 제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나라가 사실은 제 뿌리의 절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은 말이에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부모님이 모두 외출하신 사이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집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엄마가 자주 올라가시던 다락방이 궁금해졌어요. 한 번만 봐도 되겠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과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엄마가 늘 들여다보시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쯤으로 보이는 낡은 사진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가집과 논밭, 그리고 흙길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두 번째 사진에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는데 얼굴이 엄마와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이분이? 세 번째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극기가 걸린 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엄마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진 아래에는 작은 수첩 한 권이 있었는데 표지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본어가 아닌 다른 글자로 쓰여 있었거든요. 수첩을 펼쳐보니 온통 한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글씨체 같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자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소름이 돋았어요.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을 부끄럽게 한 게 이 글자였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상자를 덮고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아이코, 혼자 뭐 했어? 그냥 숙제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도록 그 사진들과 수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실 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제 다락방에 올라가 봤어요. 엄마의 손이 멈췄어요. 거기에서 뭘 봤니? 사진이랑 수첩이요. 한국 사진들이랑 한글로 쓰인 수첩이요. 엄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아빠랑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국 욕을 해도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코야, 나는 한국인이야. 충격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너도 그 절반을 가진 아이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960년대에 일본으로 온 제1교포 2세야. 너의 외할머니는 한국 경상남도에서 태어나셨어. 그럼 왜 숨기신 거예요? 결혼할 때 아버지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어. 그때는 지금보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훨씬 심했거든. 어머니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외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오셔서 평생 고생하며 사셨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외할머니를 보며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늘 고민했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말할 기회가 없었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럼 저는 뭐예요? 지금까지 저는 누구였던 거예요? 너는 야마모토 아이코야.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피도 흐르는 아이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18년 동안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한국인이라니. 그것도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나라의 피가 제 안에 흐르고 있다니. 집안에 알린다고 위협할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저는 방으로 뛰어가서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내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 어머니에 대한 실망, 그리고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나는 누구지? 일본인이야, 한국인이야?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지적하시던 동글동글한 얼굴, 작은 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18년 동안 싫어했던 나라가 제 뿌리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장. 쓰여지지 않은 이름의 무게.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분들을 마주보기가 어려웠어요. 신문부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선배인 타나카 씨가 새로운 기획을 제안했어요. 이번 달 특집으로 한일 문화 교류에 대한 기사를 써보는 게 어떨까? 최근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니까. 다른 부원들은 좋다고 했지만 저는 즉시 거부했어요. 저는 그 기사 맡을 수 없어요. 왜? 아이코는 글을 잘 쓰는데. 그냥 관심 없는 분야라서요. 타나카 선배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주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난독증 학생을 위한 문해력 실험 프로젝트에 참가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신문부 활동을 인정받아서 선발됐다고 했어요. 문해력 실험이라니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데.
별 생각 없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당일 프로젝트 담당인 사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 실험은 난독증을 가진 학생이 다른 언어의 문자를 통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실험 대상은 2학년 히로시라는 학생이었어요. 일본어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사용할 문자는 한글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필 한글이라니. 한글은 표음 문자라서 난독증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되거든요. 사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싫어했던 그 글자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실험이 시작됐어요. 히로시는 처음에 한글을 보고 당황했지만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요? 가, 나, 다. 이렇게 읽어요. 보조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히로시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따라했습니다. 일본어보다 쉬운 것 같아요. 글자 모양 그대로 소리가 나네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히로시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히로시,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맞아요. 정말 잘했어요. 히로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지금까지 글자 쓰기를 어려워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글자를 안다는 게 이런 감정이었을까? 히로시가 느꼈을 기쁨과 성취감이 제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실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공중에 글자를 그려봤어요. 어머니가 수첩에 쓰셨던 그 한글 문자들 말이에요. 아이코, 한글로는 어떻게 쓸까? 궁금했지만 차마 누구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놓아두신 것 같았습니다. 종이에는 한글로 무언가가 쓰여 있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그 옆에 일본어로 작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너의 한국 이름은 사랑이야.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뜻이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가 제게 한국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려고 시도했어요. 히로시가 자신의 이름을 쓸 때의 그 기쁜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이코 사랑이. 서툴고 삐뚤빼뚤했지만 처음으로 한글로 제 이름을 써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제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제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배신자처럼 여겨졌거든요. 18년 동안 한국을 싫어했던 제가 한글에 흥미를 느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 저는 히로시처럼 한글로 제 이름을 자유롭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아이코야, 같이 한국어 학원에 가보지 않을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요? 너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너 뿌리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니?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아직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일본인이에요. 한국어를 배울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코야,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외할머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가야 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거든. 저도 가야 되나요? 그건 너가 결정하는 거야. 고민 끝에 따라가기로 했어요. 제 뿌리의 절반인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어요.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부터 뭔가 달랐어요.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 한국어로 나오는 안내방송, 모든 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은 경상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반겼습니다. 미영이 왔네. 정말 오랜만이야. 이 아이가 미영이 딸이구나. 정말 예쁘게 생겼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표정과 몸짓으로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분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저분들은 누구세요? 외할머니의 이웃분들이야. 어릴 때 나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지. 장례식 내내 저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뭔가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통역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너를 보니 어릴 때 엄마가 생각난다고 하셔.
정말 닮았다고. 그때 엄마가 작은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외할머니가 너에게 남기신 편지야. 봉투를 열어보니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전부 한글로 쓰여 있어서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나중에 집에서 읽어줄게. 그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외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읽을 수 없다니. 제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사실이 이렇게 안타까울 줄 몰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외할머니의 집을 구경했어요. 작은 한옥이었는데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직접 가꾸신 정원이야. 엄마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제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를 많이 그리워하셨다고 해.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예쁜 손녀가 있다고 자랑하셨대.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외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셨는데 저는 외할머니의 존재조차 몰랐으니까요. 한국에서 보낸 3일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의 따뜻함, 음식의 맛, 그리고 어머니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 모든 게 신기하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그리운 느낌도 들었어요. 공항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어떤 느낌이었니? 복잡해요. 좋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 일본에 갔을 때 그랬거든. 비행기 안에서 외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여전히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지만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에서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 글자만큼은 읽을 수 있어야겠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제 힘으로 읽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그곳 사람들의 따뜻함, 엄마의 고향 냄새,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언어로 가득한 세상.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엄마와 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부끄럽지만은 않았어요. 엄마, 정말 한국어 학원에 가봐도 될까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정말이니?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네. 외할머니 편지를 읽고 싶어요. 그럼 내일 당장 알아보자. 그날 밤 저는 외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곧 이 글자들의 의미를 알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마음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지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대신 궁금증과 친근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머니와 함께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주쿠에 있는 작은 학원이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 수업이지요? 반가워요.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가 있나요? 외할머니의 편지를 읽고 싶어서요.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이유네요. 첫 수업에서 한글의 기본 구조를 배웠어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해서 글자가 되는지 그 원리를 알고 나니 신기했습니다. 가, 나, 다 한 글자씩 읽어보는데 학교에서 히로시를 도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히로시가 느꼈을 기쁨을 이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였어요. 엄마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엄마는 엄마예요. 그런데 좀 더 친근하게 부를 때는 엄마라고 해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어머니를 불러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랑이야, 정말 잘한다. 엄마가 제 한국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아직은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집에서도 조금씩 한국어를 연습했어요. 엄마가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조금씩 외할머니의 편지를 해독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이에게. 편지의 첫 줄을 읽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외할머니가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며칠 후 편지의 더 많은 부분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가 너를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내 피란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한국의 피가 자랑스럽다고 써주신 거였어요. 할머니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어요.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지만 편지를 통해 외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학원에서 만난 다른 학생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배우는 일본인 학생들도 있었어요. 아이코는 왜 한국어를 배워요? 유미라는 친구가 물어봤어요. 가족 때문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어를 배운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이 한국 것만 좋아한다더니 정신을 차려야 해.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냈어요. 학교 발표회에서 한국어로 된 시 한 구절을 낭송하기로 한 거였어요. 발음은 틀림이 아니에요. 짧지만 의미 있는 문장이었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혼란과 깨달음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발표회 당일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오늘 다름과 틀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본어로 발표를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한국어로 시를 낭송했어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도 모두 소중한 거예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왔는지는 몰랐는데 뒤쪽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아이코, 한국어 할 줄 알았어?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아직은 모든 걸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운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엄마와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발표 잘했어. 엄마도 보고 있었어? 응, 정말 자랑스러웠어. 처음으로 엄마가 제게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색했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이코야, 내가 용기를 낸 것 같아서 기뻐. 용기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용기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외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이제 거의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외할머니는 너를 응원한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렴. 외할머니는 이미 제가 겪을 고민을 다 아셨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고민을 헤쳐나갈 용기를 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저에게는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것은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말이에요. 다음 주 신문부 모임에서 저는 새로운 기획을 제안했어요. 한글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한국 관련 기사를 피해왔던 제가 직접 한국 관련 기획을 제안한 거였으니까요. 아이코가 정말 의외네. 타나카 선배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할 건데? 가장 배척했던 언어가 내 가장 깊은 진실이었다라는 주제로요. 제가 준비한 기획안을 설명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게 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언어가 주는 의미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 하지만 인터뷰 대상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찾아볼게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유미와 인터뷰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시작했어요.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지금은 어떤 기분이에요? 언어를 배우면서 문화도 함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깊이 있는 언어예요. 다음은 학교에 있는 한국인 교환학생 김지민과 인터뷰했어요. 일본에서 살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가끔 편견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어떤 편견인가요? 역사 문제 때문에 일부 어른들이 좋지 않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르더라고요. 지민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는 한국에서 입양된 사토 히카루와의 대화였어요.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양됐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랐죠. 그럼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어요? 정체성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어요. 제 뿌리를 알고 싶었거든요. 히카루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거였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누구인지 더 명확해진 느낌이에요.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소통 도구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말이에요.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도 포함했어요. 물론 가족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감정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배워가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기사가 완성되자 편집장인 스즈키 선생님이 검토해 주셨어요. 정말 좋은 기사네. 개인적인 경험이 잘 녹아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으면 좋겠어.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외할머니의 편지 이야기를 조금 추가했어요. 물론 가족사는 숨기고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 정도로만 표현했습니다. 기사가 학교 신문에 실리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진짜 야마모토가 쓴 거 맞아? 언제부터 한국어 공부했어?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친구들의 반응은 신기함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예상했던 부정적인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아빠가 신문을 보시고 화를 내신 거였어요. 아이코, 이게 뭐야? 제가 쓴 기사예요. 왜 갑자기 한국어 같은 걸 공부해? 그리고 이런 기사까지 써? 아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냥 관심이 생겨서요. 관심? 우리 집에서 한국에 관심을 가진다고 할아버지까지 나서셨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나? 한국 같은 나라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그때 엄마가 나섰어요. 아이코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당신도 이상해. 왜 딸이 한국어 공부하는 걸 말리지 않아? 아빠와 엄마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더 이상 엄마가 혼자 감당하게 둘 수 없었어요. 아빠, 저는 제 선택에 책임질 거예요. 선택? 내가 뭘 안다고 선택을 해?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요. 그날 밤 가족 간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사 반향이 생각보다 컸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제 기사를 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뜻밖의 기회가 왔어요. 아이코야, 도쿄 청소년 문화축제에서 발표해보지 않을래? 스즈키 선생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발표요? 너의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청소년들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대. 직접 경험담을 나누면 어떨까?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엄마와도 상의해봤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면 해.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모습이 엄마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발표하기로 결정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이야기를 정리해봤어요. 한국에 대한 거부감에서 시작해서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언어를 통한 자아 발견까지 복잡했지만 의미 있는 여정이었어요. 발표 당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모토 아이코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청중들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씩 배워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어요. 히로시와의 실험 이야기, 외할머니의 편지, 한국 방문 경험 등을 차례로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발음은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발표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아이코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객석을 둘러봤어요. 엄마가 뒤쪽에 앉아 계시는 게 보였어요. 제 한국 이름은 사랑이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19년 동안 저는 제 절반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일본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외할머니의 편지 중 일부를 한국어로 낭송했어요. 사랑하는 사랑이에게, 할머니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해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가족들 반응은 어땠나요? 쉽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해해 주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후회하지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은 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좋은 발표였어요. 우리 세대는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구나. 감사합니다. 나는 학교 교장인데 너희 세대가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니 희망이 생겨.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도 힘들었을 텐데 혼자 참으셔서 죄송해요. 아냐,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 둘이 함께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침내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집에서의 갈등은 여전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제 발표 소식을 듣고 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이제 대놓고 한국인 코스프레까지 하는구나. 할아버지의 날선 말에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발표 이후 제 일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대학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대학 진학원서에 한글 교육 봉사단 활동을 기재한 거였어요. 정말 쓸 거야?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입학 면접에서도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면접관들은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대학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엄마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사랑아, 외할머니 집에 가보지 않을래? 지금요? 응. 이제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길이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외할머니의 손녀로서 가는 거였어요. 외할머니의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마당의 꽃들도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이웃분들과 해시태그 나는 한국이 싫었어요. 엄마,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